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점장님이 계신데요. 은행에 희비 고객들이 요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서 5년 예금이 굉장히 팍팍 들어오고 있고 금리가 5%가 넘어갔고 이제 저축은행은 6%가 넘는 상품도 있고요. 더 잘 찾아보시면 더 높은 금리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KB에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그때 이승기 씨가 CF를 찍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만 28세 이하가 만들 수 있는 그 통장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 농장 상품을 이용하면은 1년 예금 금리가 5%였습니다. 전 거기 전 재산을 다 넣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 필요하죠. 돈을 아끼고 내가 그걸 또 모아보고 모아서 뭘 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참 요상한 게 돈을 모으는 행위는 신성시되고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뭔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게 현 사회의 어떤 구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승기 때는 안 그런데 하락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또 본부장님이 계세요. 출판사에.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고요. 또 그리고 방송사의 PD님이 계세요. PD님도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경제학 교수님이 또 계세요. 그분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업의 CEO를 지냈던 분도 계세요. 그분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 중에 겹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오면은 요 책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또 뵙고 왔는데 이 그 출판사에 가서 그 전에 다른 분이 해주신 얘기랑 겹치는 부분이 또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불확실을 느낄 때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느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에 맞는 수요를 찾은 상품을 팔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크릿. 시크릿 이게 론다본이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쓴 건데 이 책이 정말 미친 듯이 팔렸거든요. 책으로 따지면 진짜 이거예요. 과연 역사에 이런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읽고 나면 어떠냐?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은 절 비난을 많이 하실 건데 전 감내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쓰레기. 제가 만약에 저한테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뭔가 큰 성과를 내고 그 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초인적인 간절함, 집중을 바라면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걸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리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방에 1년 동안 모아서 로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되면 되나요? 확률이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뭔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럴싸하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론다 번시는 이 책으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전 이걸 비난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정말 좋은 마케팅이고 이 책 내용은 읽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의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좋게 들려요. 심지어 이 당시에 이게 2007년인가 8년에 나왔는데 요 당시에 이 책 욕하면은 욕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종교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책은 좋아요. 쉽게 읽히고 인기 있고 마케팅도 너무 잘 돼 있고 책으로 봤을 땐 최고지만 제가 읽었을 때 실용도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책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뭔가 이뤄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제 주제에 이 책이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팔렸는데 정말 내용이 희한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기 뭔가 부자는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기에 이런 책들이 다른 버전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원칙적인 거. 나는 원리대로 안 산다. 나는 인간의 본능에 역행한다. 나는 나를 스스로를 나는 개조한 사람이다. 나는 내 DNA 구조를 해킹했다.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얻을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팔려요. 이 시기에 그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게 맞고 잘 포장하고 자기의 맨파워와 어떤 그 마케팅을 잘 이용해야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들어요? 제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어른 공장이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것도 책을 쭉 읽었었잖아요. 이런 책들도 경험을 했었지만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할 거 알아요. 그런데 전 그래도 말씀드릴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요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뭔가 인생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미 차는 다 떠난 것 같고, 특히 비트코인에서 부자가 많이 나왔지만, 실패한 분들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건 부자가 많이 나온 건 분명한 팩트예요. 건물산 20대도 있을 정도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평균적으로 돈 정말 많이 벌어 가셨어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데 사실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는데 지금 내가 부동산도 내려가고 주식도 내려가고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채권 시장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서 은행 예금 금리밖에 믿을 게 없는데 예금 금리만 받아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금 금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택과 상대성, 기회비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지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금 금리 1년에 5% 6% 받아봤자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제 얘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과 6대 광역시 36년 동안의 그래프예요. 36년 동안의 매매가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상향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쭉 가다가 평균이 여기 6대 광역시 다 섞인 거예요. 쭉 가다가 쭉 못 가고 내려가다가 가다가 못 가다가 가다가 못 가다가 가다가 꼬꾸라졌다가 또 쭉 가다가 꼬꾸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셔도 일단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른 공장체는 그냥 단순한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요 영상에서 요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사면은 나중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더 아웃포커싱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멍청한 생각인가요? 주식은 변동성이 더 심해요. 이 책 안에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책은 팔려요. 그리고 주식들도 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으세요. 부동산에 가까이 오란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금이나 대출 금리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할 게 없다고 이런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할 거 많아요. 주식 하셔도 되고 비트코인 하셔도 되고 부동산 하셔도 돼요. 부동산 지금 하셔도 돼요. 와서 잘 한 다음에 버티거나 운이 좋으면 돼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전 근데 이런 거에 손을 제대로 될 자신이 없고 무서워서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성공한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만 많이 읽어도 돈 번다고. 성공한 사람 중에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책의 중독자라고. 거의 철자에 중독이 돼 있다고. 책을 손에서 멀리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책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분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튜브에 나오는 부자는 몇천억 부자잖아요. 그분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 안 해도 돼요. 정말 일 안 하고 즐기고 살아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일하고 즐기고 사시거든요. 책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사람 많이 만나세요.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가 뭐가 대단한 걸 성취한 건 전혀 없지만요, 여러분. 어쨌건 전 예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보면 길이 보인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산 하락기에는 은행밖에 없다. 현금밖에 없다. 전 그거 다 누군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그거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동산을 샀던 시점이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이쯤이에요. 이쯤.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도 아니었어요. 이 사자마자 그냥 쭉 여기 이 주황색 보이시죠? 사자마자 쭉 10년을 기다렸어요. 그게 처맞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하고 난리를 친 거보다 기다린 시간이 더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기다렸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사서 꼬꾸라졌던 그 상품보다 10년 동안 제가 일해서 번 금액이 더 적었어요. 여러분 저 꼭지에 샀다니까요. 꼭지에 사서 10년을 기다려서 그 차익이 실제로 그 차익이 제가 10년 동안 노동으로 번 금액보다 컸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아시겠지만 뭐 남들이 다 알아주는 데 다녔거든요. 대기업 아니면 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다녔잖아요. 그럼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희한한 구간이 나왔죠.
급급급매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됐잖아요.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급급급매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람들이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IMF예요. IMF. 국제금융위기 왔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절대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시장에 있어서 알아요. IMF 때는 집을 반값에 샀어요, 진짜. 반값 이하에도 샀어요. 그 전에 좀 부풀어졌던 것들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서 10년을 기다리면 어떨까? 근데 왜냐면 지금 뭔가 뭘 할지 못 찾아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상승장에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싫으면 주식 지금부터 하세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면 지금부터 하세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의 스타트업에도 투자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투자할 건 정말 거의 무한대예요. 한국에. 다 내 돈 갖다 쓰고 싶은 사람 천지예요. 그래서 찾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든지 지금 시작을 해서 시간으로 대가를 치르던지 경험으로 대가를 치르던지 돈으로 대가를 치르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가진 게 없고 도전할 게 없으면 리스크, 도박같이 확률로 승부를 치르던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책만 읽으면 시간만 가요. 차라리 이거 저처럼 한번 물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책을 막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배우는 게 맞아요. 이때 제가 배웠던 건 그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뭐라고 하셔도 좋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전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경제활동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안 된다, 다 망했다, 폭락할 거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맞던 틀리든 전 관심 없어요. 전 안 들어요. 저는 긍정적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외식하면은 음식 맛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그 전자제품도 더 좋아졌고 옷들도 좋아졌고 이런 뭐 안경 같은 것도 좋아졌고 세상에 안 좋아진 게 없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반에 50명이었고요. 선생님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그냥 지나가다 턱 때렸어요. 저는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100% 팩트예요. 제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있으면 증언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기분 안 좋으면 머리를 그냥 턱 때려요. 물론 저는 지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때려요. 공부 못한다고 뭐 재구실 못한다고.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는 계속 발전했어요. 꼰대처럼 보이겠지만 저 때에 비해서 좋아진 게 너무 많거든요. 저 때 그리고 학생들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 삐삐였어요. 삐삐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될 때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한국에 PC가 보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 때 태어난 게 PC방이에요.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나빠질까요, 여러분? 좋아질걸요? 특히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 무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발전할 건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망해요. 사회가 망하면 그런 것들이 못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설레는 거. 하늘을 날아다니고 드론을 타고 다니고 안드로이드가 내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심지어 순간이동 같은 기술, 포털 기술이 발생하고 이게 미래에 다가온다면 지금부터 인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 퍼부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러고 있어요. 중국도 그러고 있고 미국도 그러고 있고 한국이 거기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요. 그러면 돈이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를 굴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래로 한국이랑 여러분이 이 주변의 세상이 발전을 안 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때 이거 스마트폰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저 학생 어릴 때 이런 건 전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레알로. 이런 거의 존재? 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일을 다 본다? 사진도 찍고 다 된다? 해외여행 나가서도 된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상상조차. 근데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성이랑 애플 같은 데서 R&D 투자 얼마나 했는지 보세요.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막 뭘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산시장의 가능성은 없는지 비록 지금 안 좋지만 지금 내가 접근할 길은 없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안 하실 걸 제가 알아요. 이 시기엔 안 들어와요. 상승장에 다 들어와요. 상승장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책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전 1도 안 해요.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방황하고 계시면 그 시간에 시장은 안 좋지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차라리 이쪽 공부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쪽이 얻을 게 훨씬 많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잘 되시길 응원을 하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